때로는 죽은 이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결사, 때로는 무속 세계를 알려주는 전달자,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신과의 사이에서 소통하는 매개체.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큰 무당 이혜진 만신의 이북굿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제 각 도마다 그 이제 굿의 특성이 있듯이 이북굿에서도 이제 한경도굿, 평안도굿, 황해도굿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쟁통에서 정말로 그 말을 타고서는 이제 싸우시던 전사 막 총칼 휘둘르면서 이제 싸우시던 그런 이제 전사분들에 대한 이제 굿이 이제 저희들은 많이 이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타살이라든지 이제 군웅이라든지 이제 작두거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이북굿에서는 좀 독특하게끔 돌아가신 그 영가 분들도 막 이제 피지던 그 막 피를 뿌리면서 막 사고해서 가신 분들이라든가 전쟁통에서 이제 가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험악하게 죽은 이제 그런 조상령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듯이 이북굿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굉장히 힘든 굿인데 또 나름 매력이 좀 많이 있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굿 그러면은 이제 이북 줄력을 이제 갖고서는 이제 뭐 옛날에 위에 이제 조상이라든지 뭐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북에서 사시다가 이제 오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이북 줄력을 받고서는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전쟁에 나가기 전 사기를 올리고자 의식을 치루었던 이북굿. 그렇기에 굿은 전투적이고 호방한데요. 한편으론 굿 중에서도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하루 전날 들어가서 차려갖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굿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틀 굿으로다가 이제 봐야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거리를 갖다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24거리도 넘어요. 어떻게 보면 칠성거리에서만 해도 한 7, 8거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타살에서도 그렇고 초가몽 초영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크게 인맥을 잡아서 12거리지 그거를 정말 거리마다 다 한다 그러면 진짜 24거리가 들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왕굿을 하다가 이제 이북굿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진짜 이거를 너무 힘들어갖고 포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북굿은 점차적으로 내가 하면서 세월이 묻고 때가 묻고 이제 그만큼의 연륜이 닿다 보면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굿이라고 보면 돼요. 제갓집마다의 그 살아온 거라든지 조상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12거리를 둥글러게끔 딱 해놓고서는 거기에 틀에 맞춰서 굿을 하고 싶어도 순간에 조상이 먼저 튀어들어올 때는 조상을 먼저 이제 군웅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집에 또 상문이 꼈다든지 그러면 칠성거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작두를 탈라 그래도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있어갖고 신조상이 있다 그러면 또 이런 데다 칼날을 댔을 때 이게 부정이 끼기 때문에 작두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제 타살에서 이제 또 넘길 때는 바깥에서 군웅에서 이제 풀어먹인 조상들은 넋지고 숨지던 이제 그런 군웅들이라고 하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안군웅은 이제 뭐냐면 타살머리에서 남기면서 이제 험악한 조상들이 풀어먹고서 새 옷으로 받아 입으면서 새신명 그러니까 깨끗한 넋으로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면은 그 집마다의 이제 굿을 할 때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을 제수굿으로 하겠다, 뭐 여기를 천도제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에 따라서, 조상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이 바뀌어서 애동제자들이 어느 때는 이제 이 굿을 배우기가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틀을 맞춰서 간다 그러면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도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굿 자체를 이 굿이 이렇다 해갖고 이렇게끔 가르쳐 주기가 참 힘든 굿이에요, 사실. 군웅은 이제 사고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돌아가신 영가, 그러니까 영가도 천도가 돼서 가신 분들은 가시는데 못저기하고 이제 사바세기에 이제 저승과 이승 사이에 갈림길에서 왜 빙의가 된다 그러죠. 뭐 조상이 빙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남의 몸에 접신이 돼서 빙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군웅에 매이지 말고 빨리 여기서 풀고서 가라고 이제 천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군웅에서 메인 조상들을 풀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두는 그 집이 이제 신가물이 많다든가 아니면 이 집에 굉장히 무슨 그
명댐 복댐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든지 누가 이제 돌아가셔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애군댐이라든지 이럴 때 모든 거를 작두를 타면서 이제 소멸을 시켜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그 집에 안 좋은 기운들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왕꽃 같은 경우는 작두를 타는 경우가 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구슬한다 그러면은 정말 병굿이나 뭐 진진욱이 이런 거 빼놓고는 웬만해서는 작두를 다 타줬어요. 정말 이제 그 작두를 타줘야 되는 집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전날에 무슨 개고기를 먹고 왔다든가 아니면 어디 상갓집을 갔다 왔다든가 또 집안에 누가 곡상 소리가 났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테 이제 표적으로 딱 오기 때문에 칼날을 먼저 대보는 거예요. 혀 끝에 대보는 게 왜 그러냐면 혀가 제일 예민하잖아요. 혀에다 벌써 딱 댔을 때 혀끝이 나가요. 저도 옛날에 이게 탁 터지면서 나가서 피가 막 저기를 했고 내 소주로 막 소독을 하고서는 어떻게든지 타보려고 했었는데 탔는데 발끝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를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작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표시를 받는다는 건 그 집에 이렇게 작두로다가 기운을 눌러줘도 올해는 이렇게 험악한 일이 생긴다라는 걸 표적을 주는 거야. 주군이의 넋과 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특유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이북굿. 특히 10년 전 이혜진 만신이 한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이북굿의 강렬한 인상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호살령, 그러니까 이제 험악하게 이제 죽은 이제 조상령이 오른다든지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고개를 안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확 정신이 되면은 그냥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북굿의 또 매력이에요. 매력이고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넋풀이가 되고 한풀이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넋풀이가 되고 한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북굿의 또 매력은 또 뭐냐면 산 사람도 넋풀이라고 한풀이를 하자고 굿을 하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도 왜 히트를 쳤냐면은 죽은 영가인데 나이하고 생일만 딱 주고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내연관계입니까? 사고입니까? 딱 이래. 어떻게 알아? 사진만 보고.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너의 혼백을 내가 풀어줄게. 대신 너에 대한 흔적을 나한테 몽땅 줘라. 근데 나도 미쳤었어요, 진짜로. 촬영하던 중간에 그게 들어와서 이거를 끊지를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 파트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내가 하면서 아 진짜로 참 신비하기도 했고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영매자 역할이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죽은 사람도 불러들일 수 있고 또 산 사람의 넋풀이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구나.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명나는 잔치가 되기도 하는 굿. 굿이란 왜, 어떤 의미로 올리는 걸까요? 수많은 굿을 주관해온 이혜진 만신에게 기억에 남는 굿은 어떤 굿이 있었을까요? 이제 굿은 뭐냐면 일단은 조상이 잘 되라고 굿해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산 사람들 잘 되게끔 해달라고 굿을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무슨 어떤 정계에 진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산소자리를 옮긴다든가 자기가 이제 제를 한번 지낸다든가 굿을 한번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편안하자고 이제 조상을 달래주는 거지 딴 거 없어요. 대신에 거기서 이제 한이 많고 이제 원이 많은 조상들은 천도를 좀 시켜주는 의미에서 이제 조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잘 닦아 나가야 이제 살아가는 그 나머지 이제 분들이 편안해지니까. 근데 마음이죠. 마음으로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는 없으나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정성을 들였으니까 정성떡을 입혀주십시오 하고 조상님들한테 은덕을 기리는 거죠. 대한항공 감 비행기 이제 추락사고 났을 때 그거 이제 예언해 줬을 때 거기서 이제 한 명의 승무원이 이제 저희 집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도 커피를 타주고 딱 돌아서면서 야, 간 비행기 추락사고 난대. 근데 여기서 갈 사람이 하나 있대. 너 있지 너 저승사자 응? 등에다 업고 왔으니까 너 내일 무슨 일 있어도 빠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변경을 시켜서 자기네 사무장이 이제 가게끔 됐었어요.
그 대신 가려고 했었던 그 사무장이 엄마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게 되는 바람에 얘가 다시 가게 된 거야. 그것도 또 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걔 혼자만 뒤에 날개축에 있던 데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들이 그날 왔던 애들이 전부 돈을 걷어서 걔 천도제를 해줬어요. 정말 진짜 눈물 그렇게 흘릴 수가 없었던, 나도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울면서 해줬는데 한 3년 동안 그 후유증이 가더라고, 나한테. 죽을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은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긴 시간 오로지 남을 위해 하늘에 빌고 또 빌며 신제자의 길을 걸어온 이혜진 만신. 이제 그녀에겐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중요한 숙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내 소원은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내 모든 거 올인시키고 갈 수 있는 제자 하나만 딱 역사적으로 남아주면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좀 그 신의 제자들을 좀 대피를 해서 좀 어떤 역할자가 되고, 또 이제 내가 또 훌륭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내려설 수 있는 나하고에 대한 다짐. 이제는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잘 마무리 짓는 거. 그게 이제 나한테 마지막 남은 숙제입니다. 옛날부터 민중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했던 굿.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는 굿은 미신이라는 편견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데요. 이혜진 만 씨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보고자 이 굿을 훌륭한 예술 문화로 세계에 알리려는 큰 그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토속 문화에 대해서 더 경계심을 갖고 많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에다가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같이 참관을 해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죠, 신령님하고. 죽을 때까지 가고, 나를 그래도 이만큼의 기틀을 잡아주신 분도 이제 신령님이시고 또 한 거니까 의리 배신 안 하고 진짜 죽을 때까지 잘 가되, 나만 또 잘 가면 안 되니까 저한테 들어온 제자들이 또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은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자의 입장으로 또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